관계자들, 스태프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래야 돼 막 라는 파워 제이라서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동적이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우스 오픈을 좀 일찍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익숙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실 저희도 막 늦어가지고 막 마감하기 전에 막 뛰어서 오면은 뭐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공연장에 익숙한 저도.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했다면은 뭐 50분이나 뭐 1시간 전이라도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가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머전시 콜은 아니지만 저는 공연을 만들 때 이머전시 콜이라는 게 뭐냐면 위급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극장 들어가기 전에 무대 감독님이랑 항상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서 저랑 무대 감독님이랑 만들고 그러고는 아니면 저 혼자 만들어서 무대 감독님이 검토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팀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이겠지 뭐 이런 생각에 제가 하고 그 후에 검토를 받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이머전시 콜 안에 이제 관객이 갑자기 아플 경우 뭐 이런 것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거기 플러스 이제 관객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뭐 무대로 뛰어갔을 때 뭐 이런 식의 그렇다면은 제가 했던 공연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돌발 상황을 그렇게 큰 돌발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잠깐 멈춰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거를 응대하는 스텝이 상주하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뛰어다니는 관객이 생긴다. 아이가 갑자기 너무 음악에 신나서 막 한다. 그럴 경우 같이 춤을 추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식을 같이 꾸린 다음에 그거를 응대할 수 있게 하는 스텝이 1~2명이 상주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연이라는 게 100분이 오면 100가지 컴플레인이 있고 100가지 감상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100가지고 싫은 것도 100가지예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지점이라도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머전시 콜을 만드는 거지 그냥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꼼꼼히 준비를 한다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응용 문제도 잘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영상을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최근에 23년도 1월에 아스테지라는 곳에서 그 릴렉스드 퍼포먼스 발달장애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공연을 한 게 있는데 오시는 길은 여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찍고 이렇게 가면서 그 약간 뭐라 그러지 브이로그 찍듯이 그렇게 찍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더라고요 이 팀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사전에 예매자들 대상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음이라고 그 장애인 장문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음센터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을 오는 길이거든요. 회화역에 도착하면 우리는 2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에서 위를 보면 2번 출구로 나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보여요. 2번 출구 나가는 곳을 향해 나오다 보면 왼쪽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보이고
보여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회화역 마로니의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왼쪽에 빨간 벽돌 건물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이음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에요. 이곳을 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어요. 회화역 마로니에 공원 정거장에서 내리면 이음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정면으로 보여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음 장애인 문화예술원에 대한 안내판이 보여요. 우리는 5층으로 갈 거예요. 왼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눌러주세요. 층에 도착하면 우리가 탔던 문이 아닌 반대쪽 앞문이 열려요. 왼쪽에는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보이는 쪽을 지나 오른편에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요. 정면에 보이는 갈색 문이 이음 아트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만나는 날에는 활짝 열려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농인분들은 언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라 수어 통역사님이 저에게 그리고 공연 안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참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거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였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왜 이해 못하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텍스트를 그럼 어떻게 쓸 거냐 했더니 이렇게 듣더니 그러면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피해라는 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내가 하지 마세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 어렵대요.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외국말 보면 이게 마음으로 통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랑 마찬가지로 릴렉스드 퍼포먼스 할 때 쉬운 말로 그리고 차분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음성이 훨씬 편한 걸로 들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작품 개발하려고 그 발달장애인 분들, 그 성인인 분들 몇 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글을 읽는 게 편하지는 않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연하는 사람들의 글은 조금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려우니까 공연 무용은 더 어렵고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써주고 쉬운 화술로 아까는 정말 저학년 대상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나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아스테지에서 이 공연을 할 때 우리 공연은 어떤 공연이다라는 걸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리플렛 같은 거를 미리 우편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있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와서 공연을 그런 공연 정보를 뭐 움직임 같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문자로도 이거를 보내주셔서 공연 전에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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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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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태. 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보내주고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공연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 저학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면 좋았겠다. 근데 스태프들이 각자의 역할이 되게 있었어요. 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거기 분위기를 계속 같이 놀면서 풀어주는 분이 계셨고 공연 중에 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갑자기 뛰어다닌다거나 할 때 또 그거를 다른 응대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셨고 로비에서도 또 분위기 풀어주는 분이 계셨고 근데 저는 보면 로비부터 약간 컨셉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로비부터 그 공연에 맞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컨셉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리고 한예종에서 전문사, 그러니까 한예종은 전문사가 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원에 공연이 릴렉스 퍼포먼스로 하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보름 연출이라고. 여기 아마 특강 오셨을 건데, 그렇죠.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도 분위기 무드를 이렇게 빈백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막 할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는 리뷰들을 여기 오기 전에 릴렉스 퍼포먼스니까 그 공연 찾아보니까 신발을 나중에 벗는 게 목적인가 봐요. 근데 어떤 발달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었다고 너무 감동했다라고 하면서 엄마분이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할 수 있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의 동력을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낸 것도 사전에 보내고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려고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말씀드리면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안내 문자를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2번은 보내요. 왜 그러냐면 공연 일주일 전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접근성 안내 문자를 쫙 보내요. 모든 관객 대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기도 하고 불쾌해서 답이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 이거 내가 장애인으로 예약해서 나한테만 보내냐. 근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 예매자 대상으로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걸 쫙 안내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요. 2번째는 공연 하루 전날
공연 안내문 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뭐 진해거담제를 사용해서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안내를 해서 그리고 보내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저 마음속에서 이슈가 공연이 늦으면 뭐 못 들어가게 하는 공연들이 있잖아요. 영화관도 요즘에 많이 늦으면 못 들어가던데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구자의 연출이라고 되게 활동 많이 하는 연출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휠체어 이용 관객이 늦었어. 그럴 경우에는 그분 잘못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줄 용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구자의 연출님은 그거를 정말 실행에 옮겨서 쇼케이스 공연을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이라는 그 성북문화재단 극장에서 하는데 안내 멘트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연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달라. 언제든 공연을 멈추겠다.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근데 그거를 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도 손을 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저는 사실 그래요. 나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더 막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 6살, 5살 뭐 이런 공연 근데 청소년 극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출연을 할 뿐인데 이제 친구들이 나오니까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어서 몰랐는데 그 공연이 110분짜리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 생리현상이 빨리 찾아온다면서요. 그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60분이 진짜 지나니까 하나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화장실 왔다가 다시 오픈해서 들어가게 하자 했는데 연출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로비에서 울더니 저에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제발요 막 이러면서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첫 공은 그렇게 됐지만 두 번째 공연 전에 첫 공 끝나고 연출님이랑 회의를 했어요. 연출님 근데 이거 제가 안내를 잘 할 테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밖에 있으니 안에 상황을 모르니 그럼 연출님께 톡을 할 테니 연출님이 그 안내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본인 자리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맨 앞줄에 앉았어요. 시야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어른들 뒤에서 그래서 성인들 뒤에서 그래서 앞에 앉았으니까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냐. 만약에 들어오기 어려운 자리면 시간대면은 또 장면에 따라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해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 대기시켜 놓겠다 해가지고 하고 이제 티켓을 드릴 때 저희가 미취학부터 뭐 그런 어린이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인들도 나갈 수 있으니까 관객들이 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노 프로블럼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세 분의 그 어린이 관객이 있었는데 그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공연을 멈추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관객을 생각해서 관객이 방해받으면 안 되라고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봐라라고 했을 때 자기 공연 망칠까봐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가들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 관객 입장이 꼭 있어도 10분 뭐 이때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휠체어나 뭐 아니면은 지하철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명동에서 공연할 때 명동역 몇 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은 공연을 못 봤어요. 30분인가 늦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아까도 화장실에 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연이 그런 거는 아닌데 아까 모두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유니버설 할 때 요즘에 화장실에 올젠더 토일럿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의 화장실 아니면은 중립 화장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의 성별을 없애고 왜냐하면은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그 트랜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지향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아리 국의 예술극장은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예전에 무슨 연극제를 할 때 심지어 거기는 칸이 두 개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였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고 칸이 두 개였는데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남자 그 송영기는 아시겠지만 그 밖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 열다가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서로가 민망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올젠더 모두의 화장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너무 극대노를 하신 관객분께서 여기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그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분리가 돼 있어도 안전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공연 진행하고 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쓸 게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아이고야. 갑자기 질문 없으면은 또 강의할까요? 저희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관객층이 좀 다수의 관객 이제 직접 공연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올해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작년 하면서 조금 미숙했거나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객석을 안내하고 그리고 공연 중간에 혹시 예기치 않았던 배우 행동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진행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까지는 아니지만 스텝 활동들을 좀 더 올해는 준비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지점들하고 홍보에서 작년에 또 나왔던 게 이 극장을 찾아오시지 관객 찾아오기 되게 힘들었다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촬영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길을 남산역이나 버스 정류장부터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사전에 공연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한 짧은 홍보 영상들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이제 아이디어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혹시 선생님들